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다른 이야기 시리즈와 더불어 오스만 제국의 역사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세기 말 이슬람 세계는 쇠퇴해가는 아바스 왕족 칼리프를 대신해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맘루크 왕조가 맹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튀르키예인 아나톨리아 지역까진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아나톨리아는 비잔틴 제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수많은 무슬림 소수 부족과 기독교도들의 투쟁으로 혼란스러운 세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지역의 한 구석에서 오스만 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세울 집단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이한 지역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전파한 이후 그의 뒤를 이은 후예들은 동쪽으로는 이란, 서쪽으로는 스페인, 모로코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대국인 로마 제국의 후예인 비잔틴 제국 역시 시리아와 이집트를 이슬람 세력에 내어주고 말죠. 그러나 674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공략에 실패함으로써 아나톨리아는 한동안 로마의 땅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군대는 가끔 약탈을 위한 침략을 하기는 했지만 11세기에야 다시금 본격적으로 아나톨리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무슬림 공동체의 단단한 결속력이 사라진 지 오래된 때였습니다. 칼리프가 다스리는 아바스 왕조는 위세가 크게 기울었고 강대한 영토는 수많은 지방 정권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세기 전부터 이슬람 세계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해 있었는데 바로 티르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들이 대셀주크 왕조입니다. 대셀주크 왕조의 초대 군주인 토그릴 베그는 1055년에 실권한 아바스 왕족 칼리프를 복권시켜줌으로써 이슬람 세계의 세속 지배자의 칭호인 술탄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 무함마드의 정교적 후계자로서의 권위는 칼리프가 가져가고 세속적 권력은 술탄이 가져가는 일종의 이중 통치가 이슬람 세계에 정착됩니다. 1071년 대셀주크의 술탄 알프아르슬란이 이끄는 군대가 아나톨리아 동부의 만지케르트에서 비잔틴 제국군을 격파하고 비잔틴 황제를 사로잡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 셀주크는 아나톨리아의 티르크와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 대셀주크 왕조의 일파가 아나톨리아에 정착하게 되고 이 왕조의 이름이 로마 땅의 셀주크 왕조라는 뜻을 가진 룸셀주크 왕조입니다. 룸셀주크 왕조가 수립되자 티르크계 무슬림들이 아나톨리아로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아나톨리아의 이슬람을 믿는 집단이 하나의 왕조를 성립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다수파였던 그리스계 기독교도들은 이때부터 서서히 티르크계 무슬림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데 로마 땅의 주인이 룸셀주크 왕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13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맞은 룸셀주크 왕조도 몽골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칭기즈칸은 1219년부터 1225년까지 중앙아시아의 거의 전역을 지배하였고 그가 사망한 후 그의 후손들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汗국, 남부러시아의 킵차크汗국, 신장의 오고타이汗국, 페르시아의 이란국 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는 대원을 세워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를 석권하게 됩니다. 룸셀주크 왕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몽골 세력은 이란국이었습니다. 1258년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에 의해 아바스 왕조가 멸망함으로써 룸셀주크는 몽골의 이란국과 국경을 같이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243년 과세다의 전투에서 룸셀주크는 몽골에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고 강성해지는 몽골의 위력 앞에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조공품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주종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룸셀주크가 몽골의 강력한 힘 앞에 점점 쇠퇴해가자 아나톨리아의 서부 변경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룸셀주크 영토의 서쪽 끝인 이곳은 사실상 셀주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변경이었습니다. 셀주크의 변경 지역은 흑해, 지중해, 연안과 서부 내륙 지역 등 세 곳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셀주크의 중앙정부가 파견한 지역사령관인 에미르가 있었지만 사실상 지역의 실세는 주로 산악지대에서 이슬람을 위해 이교도와 싸우며 전사들을 이끄는 향정 세력인 베이들이었습니다. 베이들은 몽골 이란국의 통제나 재정적인 압박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몽골에 의해 임명된 셀주크의 후사비 술탄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은 서서히 부족장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300년경에는 아나톨리아 내륙에 오스만, 게르미안, 카라만 같은 토우국이, 에게 연안을 따라서는 멘테세, 아이든, 사루안, 카레시 같은 토우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 토우국들은 공국, 베이국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 공국들은 셀주크 왕조에 충성해야 하면서도 몽골 이란국의 속국 상태였기 때문에 이중의 지배구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몽골은 공국들의 충성 맹세를 요구하였으나 공국들은 이에 저항하였습니다. 더구나 셀주크 왕조가 세력해가는 것을 목격한 공국들은 셀주크와 몽골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즈음 아나톨리아에서 새로운 기운이 일어났는데 이는 바로 오스만 왕조의 탄생이었습니다. 오스만 공국은 지도자 오스만 가지가 세운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이름 끝에 붙은 가지는 전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스만 부족의 역사는 오스만의 아버지인 에르투르리 세이트에 거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셀주크의 술탄은 베이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영지를 하사했는데 세이트는 셀주크의 술탄이 에르투르에게 거주하도록 내준 곳이었습니다. 에르투르 사망 이후 오스만은 비티니아, 야르히사르, 빌레지크 정복에 성공하고 1299년 세이트에서 독립국가를 선언합니다. 아나톨리아 서부의 유목민들은 모두 전사인 가지였습니다. 가지들은 이슬람 세계를 확장하며 전리품을 넘는 가자 정신 아래 쉽게 융합되었습니다. 가자는 성전이란 뜻입니다. 가자 정신은 트리크인들을 충실한 무슬림으로 이미지화하였고 공동의 목적의식을 고취해 오스만 제국이 이교도 지역으로 영토를 팽창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스만 왕조는 어떤 이슬람교를 믿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셀주크 왕조가 수니파였으므로 굳이 분류하자면 당시 아나톨리아의 무슬림들도 수니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슬람교는 종교학에서 말하는 혼합주의의 성격이 짙었던 데다가 무슬림이든 기독교도든 전부 포용하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슬람교는 엄격한 법리론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학 위주의 이슬람교는 너무 현학적인 탓에 사람들의 거짓없는 신앙을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8세기부터 그러한 특징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서서히 큰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처럼 샤리아, 여기에서 샤리아는 엄격한 이슬람법을 말합니다. 이 샤리아가 금지한 음악과 춤을 수행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신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자를 수피라고 하며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이슬람 신비주의 혹은 수피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슬람 수피 종파의 수도자를 데르비시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을 믿으며 하늘을 숭배했던 티르크계 유목민이 이론적인 요소가 강한 법학적 이슬람보다 신비주의적 이슬람에 끌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수피와 수피즘은 아나톨리아의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2기의 유럽은 봉건 제도 아래 분열된 채 정치적 통일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 역시 마르마라해와 에게해 연안의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토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란국도 흑사병이 휩쓸어 영토가 황폐해졌고 내란으로 혼란이 계속되었는데 오스만이 정복 사업을 하는 데에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오스만 가지가 1302년 호요니사루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의 대승을 거둔 데 이어 1303년 딘보스 전투에서도 승리하자 무사인 가지들과 이슬람 수피주의자들인 데리비시들이 오스만 가지가 장악하고 있는 영토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호요니사루 전투에서 승리한 오스만 가지의 전략 목표는 비티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 도시인 부르사를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부르사가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전략적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24년 사망함으로써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